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게 왜 내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스토아 철학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공합니다. 이 철학의 핵심은 바로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걱정하며 낭비합니다. 그러나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생각과 행동뿐이며 나머지는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이런 마인드셋은 우리의 정신적 부담을 줄이고 더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스토아 철학은 수천 년 전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시작되었지만 오늘날까지 많은 이들의 삶에 여전히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에피텍토스, 세네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등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생의 풍파에 맞서는 강인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책 우리 마음엔 무적의 여름이 숨어 있다에서는 그들이 삶의 역경에서도 강인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삶의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의 힘이 미치는 일에 집중하라. 에픽테토스는 10대 시절까지 노예로 살았다. 네로 황제의 비서였던 그의 주인은 에픽테토스를 너무나 잔인하게 대해서 결국 에픽테토스의 한쪽 다리가 마비되었다고 한다. 네로가 죽은 뒤 에픽테토스는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사람들을 가르치고 다닌다는 이유로 로마에서 추방당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로마 황제직을 맡은 직후 로마 제국에는 치명적인 전염병인 천연두가 창궐했고 경제 위기와 함께 기아 및 전쟁이 이어졌다. 아우렐리우스는 생애의 마지막 12년을 주로 전쟁터에서 생활했고 그곳에서 밤마다 일기인 명상록을 쓰며 자신을 다독였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운명의 타격에 최대한 평온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은 그 일을 제법 훌륭하게 해냈다. 세네카에 따르면 제노는 배가 난파해 전 재산을 잃게 되자 운명이 나를 철학하며 사는 더 자유로운 길로 인도하려 하는구나 라고 말했다고 한다. 네로가 자살을 명령했을 때 세네카 자신도 마찬가지로 흔들림 없이 침착한 반응을 보였다.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은 어디서 이런 내적인 강인함을 얻었던 것일까? 그들은 어떻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거의 초인적으로 보일 만큼 삶의 타격을 스토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걸까?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 강인한 내면을 소유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평정심을 유지하는 훈련을 했고 그 훈련에서 여러 가지 철학적 통찰과 심리 기법을 활용했다. 그들이 활용했던 방법 중 다음 두 가지는 일상에서 특히 도움이 된다. 삶에서 가능과 불가능을 구분하는 지혜. 첫 번째 통찰은 에픽테토스에게서 비롯한다. 이는 에픽테토스의 기본적인 가르침으로 불교가 설파하는 가르침과도 가깝다. 에픽테토스의 편람 첫 문장은 다음과 같다. 어떤 일들은 우리 힘이 미치는 범위에 있지만 어떤 일들은 그렇지 않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외부 세계에 집중할 수도 있고 내면 세계에 집중할 수도 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불행에 빠질 수도 있고 만족하고 평온하게 살아갈 수도 있다. 우리는 보통 소망을 이루고 동경을 충족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다. 좋은 점수를 받거나 칭찬을 들으면 행복하다. 승진을 하거나 연봉이 오르면 적어도 당분간은 행복하다. 멋진 파트너를 찾거나 동료들에게서 인정받으면 만족스럽고 행복하다.
에픽테토스에 따르면 일반적인 행복관의 문제점은 바로 이런 외적인 일이 우리 통제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이다. 외적인 일에 의존하다간 행복이 그저 운의 문제가 되어버린다. 우리는 내적으로 더 행복감을 느끼고자 외적인 세계를 개선하려고 한다. 하지만 목표를 달성하고 소망을 이루기 위해 외부 세계를 변화시킬 힘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 때로는 잘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잘 안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느 정도까지만 변화시킬 수 있다. 에픽테토스는 이런 이유로 자신의 힘이 닿고 스스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고 조언한다.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보통 우리 자신의 태도와 자세일 따름이다. 공부를 보자. 우리는 자신의 성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할 수는 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결과에 너무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 이번에는 더는 불가능했다. 늘 이길 수는 없다. 하지만 최선을 다할 수는 있고 뭐든 열심히 할 수도 있다. 직업을 보자. 직업적으로 얼마나 빠르게 경력을 쌓아갈지는 상사의 변덕, 근무하는 조직의 성공 여부, 전반적 경기 등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여러 요인에 좌우된다. 그러나 이런 외적 요인과 무관하게 우리는 동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열심히 일하는 등 우리 몫을 할 수 있다. 책임을 다할수록 직업적 목표를 이룰 확률은 높아진다. 물론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말이다. 자녀 교육을 보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커나가고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지는 우리 손에만 달려있지 않다. 자녀들의 앞길을 일일이 통제할 수는 없다. 우리는 자녀들이 독립적인 인격체가 되어 나름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며 그들 역시 자신의 과오와 실수를 통해 배우며 자라갈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의 운명을 통제할 수는 없다 해도 참을성 있고 사랑 많은 좋은 부모가 될 수는 있다. 아이들에게 우리가 필요할 때 도와줄 수는 있다. 평판, 이미지, 명성을 보자.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여길지, 우리를 좋아할지 그렇지 않을지에 민감하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대하고 환대해 줄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냥 내버려 둬라. 살아가면서 모든 인간의 마음에 들 수는 없는 일이다. 에픽테토스에 따르면 우리는 너무나 자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한다. 그러다 보면 좌절하고 고통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 삶을 시합에 비유하자면 우리는 트로피를 타고 마지막에 엄청나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꿈꾼다. 하지만 정작 최선을 다해서 시합을 하는 데는 집중하지 않는다.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말이다. 에픽테토스의 조언을 듣는다면 우리는 우리 손에 달린 일, 우리의 과제인 일,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을 책임 있게 해야 한다. 힘써 좋은 플레이를 해야 한다. 최선을 다하는 것 외에 그 이상은 불가능하다. 이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더는 잃을 것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에픽테토스의 말이 지혜롭긴 해도 보통 사람들은 그럼에도 간혹 이성을 잃고 발끈하고 화를 내고 스트레스를 받고 의기소침하고 절망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자신에게 너무 엄격해서는 안 된다. 이 모든 감정에 이유가 있음을 생각하고 자신에게 너그럽게 대해야 한다. 의기소침하거나 불만족스러운 감정이 거슬리고 신경 쓰여 이런 감정을 거부하고 싸우려 하는 것 또한 자연스럽고 다 이유가 있는 일이다. 불쾌한 감정을 다루는 더 좋은 길이 있어서 마음의 평정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긴 하지만 동시에 언제든지 자신의 감정이나 입장을 통제할 수 있을 것처럼 기고만장해서는 안 된다. 내가 보기엔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불행을 예상하는 연습을 하라. 두 번째 스토아적 전략은 실천이 조금 더 쉽다는 점에서 약간 더 유용한 전략이다. 나 또한 일상에서 이 전략을 늘 명심하며 살고 있다. 세네카는 이 전략을 불행에 대한 사전 숙고라고 불렀다. 이 방법은 바로 나쁜 사건이나 불행을 속으로 예상해 보는 것이다. 그런 생각에 익숙해지면 정말로 그런 사건이 닥쳐도 소스라치게 놀라거나 압도되지 않게 된다. 좋은 시절에 미리 마른 하늘에 날벼락치듯 중병을 선고받는 장면을 의식적으로 눈앞에 그리면 그런 운명의 타격에 내적인 준비가 된다. 그런 운명의 타격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불행을 예상해 보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를 지닌다. 이럭저럭 지내는 것만으로도 아주 다행스럽다는 사실이 확실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방법은 특히나 짜증스러운 상황에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슈퍼마켓 계산대 앞에 길게 줄을 서 있거나 교통정체로 우리가 탄 차가 꼼짝도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해보자. 또는 주차할 자리를 찾는데 아무리 빙빙 돌아도 자리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 슬슬 열받기 시작한다고 해보자. 그때 우리는 한순간 우리가 사실은 얼마나 행복한 상황에 있는지를 떠올리기만 하면 된다. 오늘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정말 많을 텐데도 우리는 아직 중병을 선고받지 않았다. 오늘 많은 사람이 병실에 누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밖에 나와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일자리를 잃지도 않았고 전쟁이나 분쟁에 시달리는 지역에서 살고 있지도 않다.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전쟁으로 힘든 상황을 보내는 사람들은 마트에서 평범하게 줄을 서거나 막히는 차 안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부럽겠는가. 우리는 조금 있으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그냥 평온한 일상을 보낼 수 있다. 오래전부터 스토아 철학에 천착하고 그 가르침을 실천해온 미국의 철학자 윌리엄 어비는 스토아주의에 대해 두 권의 책을 썼다. 그가 쓴 좋은 삶을 위한 안내서라는 책을 열렬히 추천한다. 어비는 그 책에서 우리 중 많은 사람은 한때 꿈꾸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삶에 불만족한다고 강조한다. 우리는 결혼하고 싶었던 사람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 전에 타고 싶었던 차를 구입해 타고 다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꿈에 그리던 삶을 영위하게 되자마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매일 새롭게 그런 삶을 경축하는 대신 새롭고 더 큰 동경을 쫓으며 늘 자신의 삶에 불만족한다. 이런 상황에서 불행을 예상해 보는 것은 도움이 된다. 자칫 잊힐 뻔한 행복을 새롭게 의식하게 되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해 우리는 종종 젊을 적 꿈꾸던 세계에서 살 뿐 아니라 미래의 늙은 내가 꿈꿀 세계에서 살아간다. 90살이 넘어서 양로원에서 혼자 고독하게 우두커니 앉아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해보자. 우리 몸은 쇠약해졌고 친구들은 대부분 먼저 세상을 떠나버렸다. 전에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다. 우리는 더는 혼자서 밥을 먹을 수 없고 화장실에 갈 수도 없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황량함을 벗어나고자 자꾸 옛날 생각을 한다. 스트레스는 받았지만 일할 수 있었을 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어린 자녀를 키우는 일은 힘들었지만 당시 아이들이 얼마나 귀여웠는지, 그때 배우자와 곧잘 싸우곤 했지. 육아나 가사와 관련해 서로 역할을 분담하느라 싸움도 많이 하고 화도 내고 불평도 했었지. 하지만 회상하니 우리는 그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 그 세계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좋은 소식이 있다. 우리는 아직 돌아올 수 있다는 것. 눈을 열어 우리 주변에 있는 행복을 지각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불행을 예상해보는 연습은 그럭저럭 안정된 상태에서 지낼 때 적합하다. 이것은 우울증 특유의 반추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새벽 3시에 잠이 깨어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거나 너무나 고통스럽게 걱정하고 불길한 생각을 끄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있는 행복을 아주 당연하게 여기고 불평불만을 하는 시기에 심리적 도움 수단으로 조심스럽게 사용하면 현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깨닫게 해주는 효과적이고 소중한 수단이 된다. 나는 스토아적 삶의 철학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공감하게 된다. 스토아 철학은 일상의 소중함을 무시할 위험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더 민감하게 해준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생활이 지겹게 느껴질 때 어느 정도 감사와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준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스토아 철학은 우리 집 새 아이가 매력 넘치게도 온갖 짓궂은 짓을 하며 거실을 거의 전쟁터로 만들어 놓는 상황에서도 자기 진정 효과를 보이는 몇 안 되는 방법에 속한다. 여기까지 우리 마음엔 무적의 여름이 숨어있다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굴곡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때로 좌절하고 때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따분한 일상에 불평불만을 가지기를 반복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삶에 맞서는 강력한 무기와도 같습니다. 삶이 힘들게 느껴질 때에도, 삶이 너무나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에도 그것을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 책은 스토아 철학 이외에도 강인한 몸과 마음을 일깨워주는 삶의 지혜들을 전하고 있는데요. 공감되고 도움이 되는 내용이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